안녕하세요. 성암대 중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민호쌤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물질의 변화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물질의 변화에 두 종류가 있었죠. 물리변화와 화학변화 이렇게 있었고요. 이 화학변화를 화학 반응식으로 나타내는 것까지 우리가 배워봤습니다. 이 과정 중에서 화학변화가 일어날 때에는 원자의 종류와 수는 변하지 않는 상태에서 원자의 배열이 달라지는, 즉 물질의 특성이 달라지게 되는 현상에 대해서 배워봤고요. 오늘부터는 이 화학 반응의 규칙성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질량 보존 법칙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해 볼까요? 자, 오늘 배우게 될 내용은 질량 보존 법칙입니다. 오늘 배우는 핵심 내용은 화학 반응에서의 질량 변화를 살펴보는 건데요. 이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질량에는 어떤 변화가 있는가를 실험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입니다. 여러가지 화학 반응에서 질량 보존 법칙이 성립하는 것을 설명할 수 있다. 이것을 실험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우선 실험을 보기에 앞서서 여러분들 교과서에 보면은 26, 27페이지 거기 보시면요. 그림이 하나 나와 있죠? 같이 볼게요. 여러 개의 성냥을 태웠는데 이렇게 적은 양의 재만 남았어. 성냥은 왼쪽에 있고요. 얘를 태웠더니 오른쪽처럼 재만 남았습니다. 그러게 물질이 타면 가벼워지나 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질문입니다. 여기서 성냥이 가벼울까요? 재가 가벼울까요? 여러분들 불장난 해보셨죠? 저도 어렸을 때 불장난 해본 적이 있는데요. 어땠어요? 성냥이 가벼운가요? 아니면 재가 더 가벼운가요? 경험상 다 알고 있죠? 성냥이 더 무겁고 재가 더 가볍습니다. 이 연소 반응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은 우리는 또 다른 관점으로 이 현상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연소라고 하는 것은 산소와 결합하면서 열과 빛을 발생시키는 현상이라고 얘기했어요. 여기에 타는 물질은 성냥이 되죠. 그리고 이렇게 연소하는 과정에서는 일반적으로 물과 이산화탄소가 생성됩니다. 그리고 뭐가 남죠, 여기? 예, 재가 남아요. 그런데 이 실험에서 우리가 봤을 때에는 성냥과 재만 보입니다. 즉, 산소와 물, 이산화탄소는 보이지 않죠. 여기서 물은 특히 수증기, 기체 상태가 되는데요.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물질들 때문에 우리는 마치 성냥에서 재가 되는 과정에 질량이 줄어든다라고 착각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까지 같이 살펴보면서 오늘 질량 보존 법칙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실험 영상을 하나 볼 텐데요. 앙금 생성 반응과 기체 발생 반응 두 가지입니다. 함께 보시면서요. 이때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질량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실험을 통해 직접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에는 탄산 나트륨 수용액 10ml와 오른쪽에는 염화칼슘 수용액 10ml가 들어있는 시약이 있습니다. 두 개의 뚜껑을 닫고 전체 질량을 측정해요. 자, 이번에는 가의 수용액을 나에다 붓습니다. 색깔이 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예, 맞습니다. 앙금 생성 반응입니다. 마찬가지로 뚜껑을 닫습니다. 그리고 질량의 변화를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반응 전, 반응 후입니다. 어떤가요? 두 번째 실험입니다. 기체 발생 반응인데요. 우선 시약으로서는 탄산수 나트륨의 질량을 잽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페트병 안에 넣습니다. 이 탄산수 나트륨에 반응시킬 식초를
집어넣습니다. 뚜껑을 닫은 상태에서 질량을 잽니다. 이번에는 비스듬히 식초를 쏟아서 탄산수 나트륨과 식초를 반응시킵니다. 이때 기포가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질량을 측정합니다. 반응 전과 반응 후 질량의 변화가 없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 더 질문하고 있습니다. 반응 후 페트병의 뚜껑을 연다고 되어 있죠. 페트병의 뚜껑을 열면 전체 질량은 어떻게 될까요? 네, 열면은 아까 발생했던 기체가 공기 중으로 날아가 버리게 되죠. 이때 어떤 기체가 발생한다고 했죠? 네, 이산화탄소입니다. 이산화탄소. 이산화탄소를 화학식으로 어떻게 쓰나요? 혹시 기억하세요? 이산화탄소 정도 알고 있어야 되는데, 예, 이산화탄소는 CO2죠. CO2 이렇게 쓰게 됩니다. 반드시 이렇게 대문자로 쓰고 결합되어 있는 산소의 개수는 이렇게 아래 조그맣게 쓰는 거 알고 다 계시죠? 네. 뚜껑을 열면은 발생한 기체가 공기 중으로 날아가 질량이 감소하게 됩니다. 선생님, 그러면은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질량 보존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 거 아닌가요? 라고 물어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지 않죠. 여기서는 발생한 모든 물체의 질량을 다 합치는 경우로 얘기하게 되는 겁니다. 질량 보존 법칙입니다. 앞에서 했던 실험들을 정리해 볼까요? 질량 보존 법칙은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물질이 이루는 원자나 이온의 배열만 달라질 뿐 새롭게 생기거나 없어지지 않는 것을 얘기하게 됩니다. 즉, 반응이 일어날 때 반응 전과 후 물체의 전체 질량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얘기하게 되죠.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만 달라진다고요? 네, 배열만 달라진다. 선생님, 이온은 아직 안 배웠는데요. 뒤에 나와요. 그때 다시 얘기하고요. 자, 이온이나 원자나 배열만 달라질 뿐 얘네들이 새로 생기거나 없어지거나 하지 않는다. 그 수가 달라지지 않는다. 혹은 종류도 달라지지 않아요. 변하지 않는 것 한번 써볼까요? 여기서는 세 가지만 얘기해보죠. 원자의 종류 변하면 안 됩니다. 원자의 수도 변하지 않습니다. 이 원자의 종류와 수가 달라지지 않는다. 두 개가 달라지지 않으니까 결국에는 질량도 변하지 않는다 라고 얘기하게 되죠. 이것을 이제 라부아지에가 얘기하게 됩니다. 이 내용을 이제는 모형으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어요. 그림은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었던 메탄올의 연소 반응을 입자 모형으로 나타낸 겁니다. 질량 보존 법칙은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원자의 종류와 수가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배열만 달라진다고 얘기했습니다. 이 실험은 메탄올의 연소 반응입니다. 메탄올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알코올을 얘기하죠. 알코올 램프 안에 들어가는 알코올이 메탄올입니다. 우리가 알코올 하면 또 다른 알코올 알고 있죠? 술의 원료가 되는 에탄올이 있습니다. 얘는 메탄올을 우린 쓰고요. 이 메탄올을 연소시켰을 때 입자 모형을 아래와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여기서 검은색 모형은 탄소가 되고요. 빨간색 모양은 산소가 됩니다. 그리고 하얀색 모형은 수소가 되죠. 메탄올 모형에서 메탄올 분자 하나를 이루고 있는 원자의 종류와 개수는 각각 어떻게 될까요? 우선 이걸 하나만 떼어 넣어서 비교해 볼까요? 여기서 C는 몇 개 있나요? 1개, 그리고
O는 몇 개 있어요? 1개. 그리고 H는 몇 개 있나요? H의 개수는 4개가 있습니다. 즉 탄소 1개, 산소 1개, 수소 4개가 결합해서 메탄올 하나가 만들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옆에 산소 모형을 보도록 하죠. 산소 모형을 봤더니 빨간색 모형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얘를 화학식으로 한번 써볼까요? 우선 산소 2개씩 결합되어 있는 것을 하나, 둘, 3개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즉 얘는 O2가 3개 있다라고 쓸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메탄올도 한번 써볼까요? 얘는 탄소 1개, 그리고 수소가 4개, 그리고 산소가 하나 이렇게 있죠. 이 덩어리가 몇 개 있나요? 지금 2개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고요. CH3OH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화학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그랬더니 물과 이산화탄소가 생기죠. 자, 대부분의 연소에서는 이렇게 물과 이산화탄소가 생깁니다. 그 이유는 대부분의 물질에는 탄소와 수소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거든요. 자, 물을 보죠. 물은 가운데 빨간 거 하나가 보이네요. 이 빨간 게 뭐였어요? 산소였죠?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하얀 거는 수소였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얘도 한번 화학식으로 써볼까요? 자, 물은 H 2개, O 하나가 붙어 있는 게 지금 몇 덩어리가 있나요? 하나, 둘, 셋, 4개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앞에다 4라고 쓰시면 돼요. 화학 반응은 이런 식으로 써보죠. 그리고 그 옆에 이산화탄소가 있어요. 이산화탄소에서 검은 건 C였고요. 하얀 거는 O였어요. 마찬가지죠. 쓸 때 C 1개에 O 2개가 결합되어 있는 게 몇 개 있어요? 지금 하나, 2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네요. 자, 이러면 화학식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그게 아니고요. 이겁니다. 반응 전과 반응 후 개수가 같은지, 원자의 종류와 개수가 같은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확인해 보죠. 자, 화살표 왼쪽입니다. 메탄올을 보면은 탄소 원자가 보이시죠? 탄소 원자 몇 개 있어요? 하나, 둘. 반응 후에도 몇 개예요? 하나, 둘. 이렇게 있는 걸 볼 수가 있네요. 자, 계속해서요. 요번에는 빨간색 모형으로 되어 있는 산소를 봅시다. 자, 산소는 몇 개 있는지 세볼까요? 빨간색이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가 있죠. 이게 반응 전의 개수가 되고요. 반응 후에도 몇 개인지 세보도록 하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 예, 반응 전과 반응 후 개수의 변화가 없는 것을 볼 수가 있네요. 자, 이번에는 하얀색으로 되어 있는 수소입니다. 반응 전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 반응 후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 이렇게 반응이 일어났을 때 원자의 종류와 수가 변화 없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있었던 탄산 나트륨 수용액과 염화칼슘 수용액을 반응시켰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걸 모형으로 나타내 봤습니다. 자, 왼쪽에 탄산 나트륨 수용액에는 Na+와 CO3, E- 이온이 있죠? 염화칼슘 수용액에는 CaE+, 그리고 Cl- 이온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이온을 배우지 않았으니까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모형만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왼쪽에 보시면은요, 이렇게 노란색 2개와 파란색 하나가 포함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염화칼슘 수용액에는 주황색 네모 하나와 초록색 동그라미 2개가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얘를 탄산 나트륨 수용액을 염화칼슘 수용액에 부었습니다. 이때 아래쪽에 보시면요, 주황색 네모와 건너편에 있던 파란색 동그라미가 결합해서 앙금으로 가라앉아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나머지 이온들은 반응하지 않고 골고루 섞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이온의 종류와 수가 변하지 않는 것을 모형을 통해 나타낼 수 있는 거죠. 이와 같이 우리는 화학 반응에서 여러 실험을 통해서 질량이 보존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이것들을 모형으로 나타낼 때는 원자의 종류와 수는 변하지 않는 상태에서 배열만 달라진다 라고 얘기했었습니다. 특히 유의해야 될 것이 기체가 발생하는 경우였는데요. 자, 첫 번째 보시면은 이 종이를 태웠더니 재가 남는 과정이었죠. 이 과정 중에 우리는 연소에 참여하는 산소, 그리고 연소를 통해 생성이 되는 이산화탄소와 수증기를 간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들을 모두 포함했었을 때 전체의 질량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죠. 또 하나 있습니다. 강철솜을 태워요. 연소시킵니다. 산화철이 생성이 되는데요. 이 과정 중에서 강철솜에 산소가 달라붙으면서 마치 철의 질량이 증가하는 것처럼 보이는 현상이 나타나는데요. 이건 철의 질량이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산화철이 되는 과정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새로운 물질이 생성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화학 변화가 일어날 때에는 마치 질량이 변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도 있지만은 원자의 종류와 수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질량이 보존된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한번 써보도록 할까요? 화학 변화가 일어날 때 원자의 종류와 수는 일정하므로 질량의 변화는 없다. 이걸 다른 말로는 질량 보존 법칙이다 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이제 문제를 풀면서 마무리해 볼까요? 교과서 29페이지의 스스로 확인하기입니다. 1번, 화학 반응이 일어나 앙금이 생성되거나 기체가 발생하여도 반응 전후의 질량은 항상 같다 라고 얘기했었죠. 두 번째입니다. 물이 18g이 있었대요. 이것을 모두 분해해서 수소와 산소가 발생했었는데 이때 수소가 2g 발생했다라고 하면은 발생하는 산소 기체의 질량은 얼마일까요?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물을 분해해서 수소와 산소가 생긴 거죠? 즉, 물의 질량과 발생한 수소와 산소의 질량을 합한 것은 같아야지 되는 거죠. 그러니 18에서 2를 뺀 16g이 산소의 질량이 되는 겁니다. 사고력 키우기 문제입니다. 과산화 수소가 물과 산소로 분해되는 반응을 모형으로 나타냈습니다. 이때 질량 보존이 성립하는 것을 설명해보자 이렇게 돼 있죠. 질량 보존 법칙이 성립한다 라고 하는 것은 원자의 종류, 수는 일정하다. 단 뭐만 달라지는 거죠? 원자의 배열만 달라지는 거였습니다. 이것을 줄여서 우리는 원자의 재배열이라고 얘기했었는데요. 보시면 원자의 종류만 살펴보실까요? 먼저 빨간 걸 봅시다. 빨간 거의 개수 왼쪽에 보시면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죠. 자, 화살표 오른쪽입니다. 생성된 물질에서도 빨간 구슬이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어요. 즉 수의 변화가 없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왼쪽을 봅니다. 화살표 왼쪽에 하얀색 구슬이 있습니다. 몇 개 있나요?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죠. 자, 오른쪽으로 갑니다. 하얀색 곳은 몇 개 있나요?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죠. 이렇게 모형에서 종류와 수가 변하지 않는 것을 통해 우리는 질량 보존 법칙을 설명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화학 반응식으로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빨간색 모형은 산소입니다.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4개씩 있었죠? 그리고 하얀색 모형은요? 네, 수소입니다.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개수가 같은 것을 볼 수가 있죠? 이것을 식으로 나타내 보겠습니다. 우선 이 과산화수소 모형 하나만 보도록 하죠. H가 몇 개 있어요? 예, 2개가 있습니다. 근데 결합해 있죠? 이 결합해 있는 것은 밑에다가 그 개수를 쓰게 됩니다. 계속해서요. 산소도 있네요. 산소 5라고 썼고요. 몇 개 있나요? 네, 2개가 있습니다. 밑에다가 2라고 쓰시면 돼요. 그런데 이게 모형이 몇 개 있어요, 지금?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2개가 있죠?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게 2개 있는 경우에는 앞에다가 커다랗게 2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물입니다. 물도 한번 화학식으로 써보도록 하죠. 우선 한 개만 먼저 해보도록 해요. H가 몇 개 있어요? 네, 2개 있습니다. 결합해 있죠? 결합해 있는 경우에는 숫자 어디로 쓴다고요? 예, 오른쪽 아래다가 이렇게 조그맣게 씁니다. 그리고 산소가 있네요. 산소의 개수는 하나인데 이 하나는 써요, 안 써요? 네, 안 씁니다. 이것은 안 써요. 자, 그런데 이 모형이 지금 몇 개 있어요? 2개 있네요. 마찬가지요. 떨어져 있는 게 2개 있으니까 2개 있다라고 하는 건 앞에다 커다랗게 2라고 쓰시면 되죠. 마지막으로 산소인데요. 산소는 5가 2개 결합해 있는데 이 개수가 하나입니다. 근데 1은 어떻게 한다고요? 예, 1은 생략.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화학 반응식 완성하시면 돼요. 뭐만 하면 되냐요? 이제 얘를 화살표와 플러스로 나타내면은 화학식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마지막 문제입니다. 묽은 염산에 아연 조각을 넣었더니 수소기체가 발생했답니다. 이 수소기체의 질량을 쉽게 알아낼 수 있는 방법 물어보고 있죠. 기체의 질량을 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전체 질량이 일정하다는 것을 기억하면은 문제를 풀 수 있겠죠. 우선 묽은 염산에 아연 조각을 넣었다고 했습니다. 이 묽은 염산의 질량을 A라고 할까요? 아연 조각은 B라고 하죠. 그리고 수소기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수소기체의 질량은 C라고 할까요? 얘를 한번 식으로 써보죠. A랑 B가 결합해서 C가 생성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은 묽은 염산과 아연 조각이 반응한 다음에 뭔지 모르는 뭔가가 남아있게 되겠죠. 그러니 A, B의 질량 더한 거에서 이 남아있는 물체의 질량을 빼주시면은 C의 질량을 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 편의상 이 남아있는 물질의 질량을 X라고 할까요? 그러면은 A랑 B를 더한 원래 값에서 남아있는 X 값을 빼주시면은 C의 값을 측정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조금 어렵죠? 이와 같이 질량 보존 법칙에 대해서 여러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어떤 식으로 나타나게 되는지를 실험을 통해서 그리고 모형을 통해서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원래는 이 라부아지에가 질량 보존의 법칙을 발견하는 데까지 재밌는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 전에는 이제 보일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보일의 법칙을 만들어내는 과정이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원자론이 형성이 되는 아주 중요한 디딤돌이 되고 있는데요. 여기와 관련된 영상은 우리 제 유튜브에 검색해 놔서 링크를 제가 클래스룸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서 원자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접근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일정 성분비 법칙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습 열심히 하시고요.